하면 되니까. 자, 일단은 뭐 이번 시험은 2교시가 어려웠죠? 네, 2교시가 좀 어려웠네? 네, 보신 분들 2교시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2교시가. 네, 2교시가 어려웠을 거고. 134는 정말 자신있게 다 풀었을 겁니다. 이 수업에 좀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네? 그리고 얘기했던 거 좀, 거의 뭐 그냥 주입식으로 했던 거 위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2교시가 조금 이제 비기출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죠. 네. 자, 그게 좀 문제였는데, 나머지 교시는, 본의 아니게 예견했던 것들이 좀 꽤 나왔는데, 뭐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 뭐. 사람 나름입니다. 네. 아, 오늘 전 처음 뵙는 분은 여기 한 분, 네. 시험 많이 보셨었어요? 시험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세요, 아예? 아, 그럼 저기 기계 쪽 설계 쪽 업무 하시는 거고요? 소방기술사입니다. 아무튼. 소방교사세요? 아니죠. 네. 네, 저번 클래스부터 소방교사분들이 되게 많은데, 참, 전국에 있는 소방교사분들 다 일로 오실래나? 자, 소방기술사분들은 풀기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네, 이번에. 네. 오늘 에너지 평가사는 엄청 편했던 시험이고, 네, 아마 다 쓰셨죠? 쓰긴 다 썼을 거예요, 아마. 네, 네, 디테일이 좀 어떻게 좀 고민이 돼서 그렇지. 네, 다 어디서 봤던 내용이고, 뭐 다 그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교시가 이제 당락을 결정했던 시험이고, 134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우리 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4는 다 자신있게 다 선택도 잘하고 적을 수 있는, 뭐 특히나 3교시나 뭐 이런 4교시 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좀 고민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쉬웠던 난이도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나마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교시부터 한번 짚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어떻게. 자,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좀 느끼시면 되고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채점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비우고 보시면 됩니다. 채점하면은 또 골치 아파요. 받으셨죠? 프린트 받으셨죠?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1번 문제인데, 자, 이것도 좀 예견이 됐던 문제고, 수업 시간 일부 잠깐 얘기했는데, 뭐 디테일한 얘기는 안 했었고, 향균기술 종류 및 특징 물어봤습니다. 향균기술. 자, 그래서 요거는 공기청정기에서 어떤 식으로, 자, 우리가 유해균을 걸러주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필터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식하고, 그 다음 뒤쪽에 나와 있는 자, 전기 집진식이 있는데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 음이온을 뿌려서 자, 음극을 만든 다음에 양극 쪽으로 갖다 붙게 하는 형태인데, 자, 전기 집진식하고 자, 앞에 있는 이온식은 차이가 뭐냐면, 전기 집진식은 송풍기, 팬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온식은 팬이 없다는 거. 자, 그 차이만 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 갖고 잡아 당기는 거 워터 필터, 그 다음에 UV 광촉매 방식. 그래서 이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선택을 하더라도 정확한 답을 적으신 분은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죠? 자, 필터식하고 보통 요즘 유행하는 UV 광촉매 정도? 그 정도 적고 나왔을 거예요. 네. 자, 그 정도 적어도 한 5점 정도 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의 못 적었을 테니까요. 자, 집에 가서 좀 복습을 하시고, 요거는 문제를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번 서술에 좀 예상이 되는 문제예요. 다음번 서술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면 실내 공기질 부분에서 계속 이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향균 기술하고 어떤 걸 다른 거 하나 묶어서 아마 패키지로 나올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문제 2번이 이제 제가 유인물 아마 나눠드렸던 문제 같아요. 네, 통식 특강 뭐 해서 4주차 때 한국설비기술협회 2019년 1월호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아마 프린트로 제가 나눠드린 것 같고, 자, 뭐 프린트로 나눠드린 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프린트를 보질 않으니까. 네. 자, 보셨습니까? 처음 보는 문제죠? 보셨어요? 주신 것만 알죠? 이분 잡았어요? 땡큐네요, 그러면.
IoT 기반 빌딩 통합 제어 관리 시스템을 정의하고 시스템의 구성 및 제어 특징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기계 설비에서 제어라고 하는 거는 제어 문제는 자, 크게 우리가 일반적인 제어, 기존에 얘기했던 피드백이나 뭐 피드포워드나 그 다음에 시퀀스나 이런 제어들 타입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엔탈피 제어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외기냉방 관련된 문제. 그리고 매회 출제되는 게 자, 뭐냐면 IoT나 또는 뱀스가 출제되고 있어요. 뱀스. 자, 뱀스도 일종의 뭡니까? 양방향 통신을 통해서 자, 전달하는 안녕하십니까? 자, 전달하는 방식이라서 일종의 IoT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센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죠? 네. 저 오늘 뭐 소방기술사 뭐 끝나고 술 한잔 하십시오. 네. 끝나고 술 한잔. 네. 자, 네. 자, 여튼간 IoT 부분하고 이 뱀스 부분은 매회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문제를 찍어서 나눠 드렸었고요. 네, 저도 시험 문제 보고 똑같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자, 결국은 우리가 IoT 기반 빌딩 통합 제어 관리 시스템의 정의 결국 이제 센싱을 갖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맞춰 나가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IoT라고 하는 것이 자, 4차 산업혁명이죠. 자, 시스템의 구성, 뭐 분산형 제어기, 뭐 실별 IoT 제어기, IoT 센서류. 자,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은 뭐예요? 센서 갖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센서 갖고 정보를 얻어서 자, 제어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자, 아이템을 잡고 들어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제어 특징은 뭡니까? 에너지 절감적인 측면은 무조건 적어줬어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시공비도 절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지금 제가 약간 요번에 좀 약간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출제 경향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지금 뭐 이걸 갖고 공부를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IoT 경향, 즉 4차 산업혁명하고 제어 시스템을 연결해서 내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자, IoT하고 그 다음에 뱀스, 그죠? 이 두 가지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이거 문제를 제가 보고 제가 출제자한테 달려가려고 했어요. 이거는 그 기계설비기술사에서 나오면 안 되는 문제예요. 예? 이 문제 자체가. 예? 3번 문제. 철근 꿀팁 보에 배관용 슬리브를 설치할 경우 구조적 안전성 측면? 이걸 어떻게 설비에서 어떻게 다 구조기술사가 하는 거죠. 그죠? 안전 측면에서 보주군을 고려한, 보주군. 어려운 말 나오잖아요. 그죠? 보주군을 고려한 주의사항과 설치 위치에 대하여 설명해달라. 이 문제 잡으신 분 있어요? 이거 못 잡아요. 잡으셨습니까? 슬리브로 이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네. 보호 쪽으로 들어가는 슬리브를. 네. 많이 없는 슬리브인데. 자, 우리가 뭐 요거는 이제 완전 건축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 출제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자, 보가 있으면, 뭐 지지 방식으로 뭐 기둥이 있겠죠. 네,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보가 있으면, 보의 주군의 위치가 어디냐면, 자, 보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하중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면, 보는 이렇게 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위쪽으로, 요거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요거는 밑으로 쳐지려고 그래요. 가운데 부분은. 자, 그래서 인장이 걸리는 데가 달라요. 인장이 걸리는 데가 중앙 부분은 요 아래쪽에 걸리기 때문에, 자, 주군이 중앙 부분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측 부분은 위쪽에서 걸리죠. 위쪽에 걸리기 때문에, 요렇게 철근이 배치가 됩니다. 주군이. 자, 그리고 요렇게 철근이 배치가 되죠. 예? 자, 그리고 요거를 엮어 들어가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보를 관통하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설치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두 가지를 나눈다 그러면 보 중앙 부분 같은 경우는 상부 부분에 슬리브가 들어가요. 하부 맛이 가죠. 구조물 자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 준다. 즉, 주군의 위치를 피해서 적용을 해줘야 된다. 주군을 중간에 끊어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요게 답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까지 그리고 뭐 이런 이거 전국에 있는 수험생 중에 이거를 정확히 푸신 분은 있을 수도 있죠. 네, 있을 수도 있다고. 네. 정확히 푸셔. 네, 보를 이게 철근 배근을 알고 있으면 푸시죠. 때문에 그 볼을 슬리브를 좀 작은 걸 끼워요. 그렇죠. 네, 작은 네. 걸 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브 조인트를 또 뒤에다
네네. 아, 그렇게 푸셔도 상관없고요. 그죠? 근데 위치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좀 관통을 하셨어야 돼요. 네. 자, 그 주의사항 부분이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었고, 이런 문제는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나오면 안 돼요. 영역이 좀 벗어난 영역이고. 자, 그래서 이제 교재 이제 나눠드린 거에서 이제 보의 중앙축일 때, 뭐 단부축일 때 위치. 자,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넣어놨고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국토교통부 용역을 좀 수행을 하면서 자, 국토교통부에서 최고의 에너지 절약 건축물을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 자, 여름철에 밖에 있는 태양빛이 좀 덜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평소에는 채광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뜨거운 일사열이 있을 때는 유리가 시커매져요. 밖에 있는 걸 차단하고. 그 다음에 좀 시원해지면 다시 투명해지면서 빛이 들어오는 개념. 그죠? 자, 이 개념이 뭡니까? 거기 친절하게 설명돼 놨어요. 스마트 윈도우. 그죠? 네, 다이나믹 윈도우. 요 개념입니다. 그죠? 요 개념. 가변형 유리라고 하죠. 가변형 유리. 자, 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의해 보면 태양일사 투과를 실내 온열 환경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냉방 및 난방부하를 절감하는 가변유리를 채용한 윈도우를 말한다. 그렇죠? 자, 요게 답이었고, 자, 요거랑 그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매칭이 됐으면 풀었던 거고, 쉽게. 자, 그게 매칭이 안 됐으면, 자, 못 푼 거죠. 네. 그래서 뭐 종류 부분이 나오는데, 뭐 전기로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가 안 되네. 자, 포토그로미로 하느냐, 그 다음에 뭐 가스크로미냐, 뭐 서머크로미냐, 이런 거 있는데, 종류 부분은 대부분 이거를 못 적었을 거예요. 일렉트릭만 적었을 거예요. 대부분. 일렉트릭만. 아니면 광학적인 것만 적었던가. 자, 그래도 요거는 만약 정의가 맞고 종류를 한 2가지만 적어도 이거 한 7.8점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네. 이거 많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환경 14번 문제였죠. 자, 상당 외기 온도를 구하는 공식을 쓰고 상당 외기 온도를 설명해 달라. 상당 외기 온도의 키워드는 뭡니까? 그냥 외기 온도가 있고, 그냥 외기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당 외기 온도가 있죠. 상당 외기 온도. 이 2가지잖아요. 그죠? 그냥 외기 온도가 상당 외기 온도가 있다. 상당 외기 온도는 어떤 거를 고려한 외기 온도다? 외부의 일사열을 고려한다. 일사열에 의해서 상승하는 온도까지 고려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자, 그런 것이 이제 정의가 될 것이고, 자, 밑에 이제 산출 공식을 자, 보면, 자, 거기에 T 아웃은 외기 온도가 되겠죠. T 아웃은 외기 온도가 되고, 자, 알파 제로분의, 자, 알파. 그죠? 자, 요거 알파가 뭡니까? 위에 있는 알파가 표면의 흡수율. 그 다음 옆에 I, 일사강도가 나오게 되죠. 그죠? 일사강도를 얼마큼 흡수를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달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값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전달률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벽을 통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전달되는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공식을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좀 이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식 쓰라고 그러니까 선택을 많이 안 했을 겁니다. 그죠? 네. 자, 됐고요. 자, 문제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6번은 건축물 에너지학 설계 기준에 따른 자, 기밀 및 결로 방지를 할 경우 방습층과 단열재가 이어지는 투습 방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에너지학 설계 기준에서 우리가 투습 재료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정해놓은 버킷에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두께 0.1mm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 그다음 투습 방수 시트를 깐다. 그죠? 현장 발부 플라스틱계 단열재 자 설치, 그다음에 플라스틱계 단열재로서 이음새가 투습방 성능이 있도록 처리된 경우를 설치할 경우. 그래서 뒤쪽에는 재료만 써놓고 설치할 말 쓰면 자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를 우리가 나와 있는 에너지학 설계 기준상에 나와 있는 재료를 암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네, 역시 뭐 어떻게 제가 반응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쓰셨습니까?
썼는데 이렇게 못 썼고요. 아, 이렇게는 못 쓰죠. 네. 자, 이게 뭐 여섯 개니까 6점 정도 맞으려면 4개 정도 쓰면 6점 이상 맞을 겁니다. 그죠? 채점을 그렇게 하니까. 자, 됐고요. 자, 문제 7번. 자, 이것도 이제 뭐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설명 많이 드렸던 내용이고. 자, 중공층의 열 전달 원리와 열 저항이 가장 큰 공기층 두께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라는 거죠. 네. 자, 중공층 안에서는 두 가지 연절달이 있죠. 대류하고 그다음에 복사 연전달. 이 두 가지가 혼합돼서 이루어지게 된다. 네, 크게. 네. 전도도 있지만 자, 우리가 전도는 약해요. 공기층이라고 하는 거는. 왜? 열 저항이 높기 때문에. 공기라는 놈이. 자, 두 가지 대류와 복사 전달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공기층을 구성하는 중공층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일반적으로 부재와 부재가 있으면 부재 사이의 요 간격, 공기로만 이루어진 중공층이라고 하고 자, 요 간격이 가장 적절한 게 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얼마랬어요? 약 20mm.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약 20mm. 자, 약 20mm 때 열저항을 극대로 본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뭐 저처럼 그래프를 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단답식 문제인 거예요. 열전달 원리가 뭐고, 자, 그 다음에 자, 공기층 두께는 20mm다. 이렇게만 써도 이거는 잘하면 10점도 줘요. 네? 10점 준다고. 네? 단답식형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8번. 네. 자,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 2 관련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정의하고 수도꼭지와 변기의 절수기기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써놨어요. 지금 위생설비 2의 24번 문제로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와 변기 자, 각각에 대한 법규상의 기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하나 기준이 있어요. 인증기준이 또 있을 거예요. 인증기준. 네? 어떤 더 상향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상향된 기준이 학회지에 나왔었죠? 그죠? 네. 자, 그거로 적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법규상 정의, 법규상 기준 또는 제가 나눴던 인증 기준. 자,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써도 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절수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다 문제가 나와요. 자, 절수가 물을 아끼자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수도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수도 개념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우수처리 개념이 나와요. 그죠? 네. 절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절수 세 가지예요. 네. 자, 됐고요. 자, 문제 9번. 이거는, 네. 자, 이거는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적용 제외 요건. 자, 물론 법규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문제이긴 한데, 건축물 예절 설계 기준 또는 자, 건축물의 에너 소유량 평가서 판정의 적용 제외 요건 5가지를 적어라. 자, 이거는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잡았더라도 답을 맞힌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네. 자, 1번부터 5번까지. 3개. 대단하시 6점. 네. 자, 3개가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었네? 여기 나와 있는 2번, 3번, 4번? 그 1불. 이렇게 다 안 적었고요. 아, 이렇게는 못 적죠. 네. 네. 이렇게 못 적고요. 네. 그 절수기준 저거 5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네네네. 그거를 그냥 딱딱딱.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보면 좀 어. 엉뚱한 걸 적었다가. 엉뚱한 적어도 채점 할 거예요. 한 6점 이상 기대가 되고요. 자, 그다음 문제 10번. 네, 문제가 2개죠. 문제 10번은 문제가 2개입니다. 자, 송풍기 상사 법칙을 썼으면 5점. 거기다 성능국성까지 완벽하게 자, 그렸으면은 자, 10점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상사 법칙은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자, 상사 법칙은 요렇고. 자, 원심식 송풍기의 성능 곡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성능곡선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결국은 이 원심식 송풍기 성능 곡선 그리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리라는 이유죠? 서징이죠. 그죠? 산고 곡선을 표현해내라 이겁니다. 그죠? 이 산고 곡선을 표현해내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산고 곡선. 자,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이 그릴 필요 없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11번. 주는 문제죠? 베르누이. 그죠? 베르누이. 다 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네, 베르누이.
자, 냉각탑 용량 제어 방법. 무지하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수량 변화, 공기 유량 변화, 분할 운전. 그죠? 네, 세 가지고. 자, 네, 문제 13번. 자, 요거는 관련 업계에 계신 분은 쉽게 푸셨을 거예요. 그죠? 네, 쉽게 푸셨죠? 요거는. 네, 관련 업계에 계시니까 쉽게 푸셨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거는 바이오 클린 룸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이오 클린 룸에 대한. 뭐 1번은 아예 바이오 클린 룸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뭐 GLP 같은 경우는 자, 의약품, 그 다음에 의약 외품, 화장품, 자, 요런 것들에서 안전성 평가해주는 모든 종류 시험과에 대해서 시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체계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다라는 거고요. 자, GM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 관련 규칙이다. 자,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면에 보장에 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2번하고 3번을 굳이 구분하자고 그러면 2번은 우리가 실험실 자체, 그죠? 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룸에서 나오는 제조물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고 그러면. 네. 자, 됐습니다. 자, 서술. 네. 2교시 제일 어려웠다고 그랬죠? 2교시 제일 어려웠어요. 네. 2교시 아마 1번 선택하셨을 거고요. 그죠? 네, 1번 선택했을 겁니다.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국내 아파트 욕실의 5배수 배관을 아래층 천장에 설치할 경우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해결 방식에 대하여 설명해달라. 이런 문제였죠. 그죠? 네. 슬라브 아래입니다. 아래층 천장에. 자, 아래층 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지금 문제 내시는 분이 천장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쓴 건데, 결국은 슬라브와,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자. 그죠? 반자. 반자와 슬라브 사이로 배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오수배관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위쪽에 변기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 쪽에 이 반자 쪽으로 누수가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물이 엄청나게 차버리는 거죠. 그죠? 네. 요거 일대의 어떤, 자, 지금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적용 가능한 해결 방식을 좀 물어봤습니다. 네.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가 우리가 뭐 2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층이에요. 우리가 항상 층이라고 하는 거는 슬라브 기준으로 층을 매기죠. 슬라브 기준으로. 그래서 슬라브 기준에서 여긴 1층이에요. 그죠? 1층. 그리고 여긴 2층입니다. 그래서 층 하에, 자기가 쓰고 있는 위생설비의 층 하에 배관되고 돼서 이걸 층하 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층하 배관. 층하 배관으로 했을 때 문제점을 적어봐라. 일단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누수. 첫 번째 누수 했을 때 피해가 크다. 네, 아래세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소음. 그죠? 소음. 네. 편도 누수. 소음. 자, 그 다음에 슬라브 관통. 그죠? 네. 슬라브 관통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문제점을 적어두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물어봤네요. 그죠? 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뭐 LH인가 어디서 뭐 개발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이렇게 관을 삽입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다 관을 삽입한다. 무슨 관? 자, 소음이 적게 되면 뭐 비닐이나 뭐 PVC 재질에 관을 설치하죠. 비닐 재질에 보통. 자, 그래서 소음을 최소화시키고 좀 스무스하게 가자. 그래서 이건 소음 최소화를 위해서 진행한 거죠. 아마 그림이 제가 넣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림이 넣었을 겁니다. 그죠? PVC 배관 내 저소음 배관 삽입.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중 배관인데, 자, 슬라브 다운이라고 해놨죠? 층상 이중 배관의 슬라브 다운. 그죠? 슬라브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요 슬라브를 약간 밑에, 우리가 배관이 들어가는 요 부위만이라도 어떻게 하자? 다운을 시켜놓자. 요 슬라브 부분을. 그죠? 자,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자, 슬라브 다운이라는 것은 슬라브의 거푸집 구조, 즉 우리가 콘크리트를 별도로 거푸집 형상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구조상 쉽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것이, 자, 우리가 뭡니까? 자기 층 거는 자기 층에서 해결하자. 뭐예요? 바로 이쪽에서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 이걸 뭐라고 그래? 자기 층에 있다 층상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층상배관. 배관. 그죠? 요 문제.
자, 이 문제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문제여갖고, 나오기 쉽지 않았던 문제인데,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선택하셨죠? 선택하셨죠? 왜냐? 2교시는 선택할 게 없어, 딴 게. 딴 게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셨을 거예요. 그죠? 2번 문제, 2번 문제 볼게요. 왜 선택을 못했는지. 2번 문제.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내용이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달라. 법적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산정식. 이걸 어떻게 알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밑에 산식을 보니까 아무 식도 아니죠? 그죠? 아무 식도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은, 자, 그 동네에서 또는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 분해, 예? 자,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그죠? 이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나오는 그 식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 단위 에너지 생산량이 제시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원 해서 제가 그 표를 전체 다 넣었는데 답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자, 그 다음에 집광, 채광, 그죠? 이것도 태양, 뭐 이거 태양광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광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조명과 관련된 거고요. 자, 연료전지, 그렇죠? 수열. 이 중에서 아마 태양광, 태양열, 지열 정도만 써도 답으로 체크해 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실내 루버형 집광, 채광 시스템. 자, 요거 영업 들어간 거예요, 이거. 영업 들어간 거라고. 영업 들어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자, 이거 한번 시험 문제 나오면은 잘 팔려요. 응? 자, 바로 뒤로 볼게요. 바로 뒤로. 자, 뒤에 그림 보면은 바로 이해 가실 거예요. 그죠? 자, 위쪽에 우리, 요런 식이죠. 광선반하고 똑같은데 두 가지로 구분을 나눠 놓은 거야. 응? 광선반하고 똑같은데. 자, 블라인드가 이렇게 생긴 거죠. 블라인드 요거 하나를 뭐 슬랫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블라인드가 있으면, 자, 위쪽 부분은, 자, 여기 햇볕이 딱 들어오면 위쪽 부분 튕겨줘.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튕겨줘서 위쪽에 우리 보통 뭐 제대로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은 백색 인테리어를 하면 다시 튕겨 들어와. 응? 자, 이런 식으로. 위쪽 블라인드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효과? 채광 효과가 있는 거야. 채광 효과는 인공조명 감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전기에너지 절약.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자, 밑에 부분은 뭐예요? 여기는 또 이 하단 부분은 일사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일사를 차단해준다고.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 기능을 가진 내용이다라는 거죠. 네. 이원화되어 있는. 자, 요게, 자, 실내 루버형 직광 채광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새로 나온 문제고, 자, 업체에서 홍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특수 코팅된 알루미늄 슬랫의 상하부를 별도로 구분했대요. 그죠? 네, 상하부를 별도로 구동하여 외부 창으로부터 유입되는 직사광선 일부는 인공조명 대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일부는 차단해서 하절기 냉방부하를 절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요거는, 자, 기존에 이런 건 되게 많습니다. 블라인드를 갖고 조정하는 건 시스템은 많은데 상하를 구분해서 채광도 하면서 동시에, 자, 일사열도 차단하는, 자, 방식은 드물다 이거죠. 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아주 영업이 잘 됐던 내용이고요. 자, 문제 3번. 요거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흡수식 히트펌프의 개념 및 원리를 듀링 선도를 통해서 설명하시오. 자, 공존행동 문제가 나왔어요. 공존행동 문제가. 그죠? 자, 앞으로 듀링 선도는 끝까지 공부하지 마십시오. 따고 나서 공부해야 돼요. 네, 우리가 공존행동 할 때. 자, 흡수식 히트펌프 개념, 뭐, 그 다음에 개념도 듀링 선도. 자, 요거는 나중에,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말고. 자, 기존에 얘기했던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원리만 좀 계속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 됐고요. 자, 문제 4번. 자, 이런 문제가 나왔나 싶었습니다. 자, 생체 기후도하고 건물 생체 기후도를 그리고, 자, 자연 통풍 및
신재생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시브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선택하신 분. 역시 에너지 평가사 선택하셨군요. 그죠? 에너지 평가사 때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죠? 네. 생체 기호도 건물 생체 기호도 똑같은 거 아니었나? 뭐 이런 거. 네. 자, 우리 건물 생체 기후도는 우리가 저겁니다. 네, 건물 생체 기후도는 습공기 선도예요. 습공기 선도라고. 이게 건물 생체 기후도라고 하는 것이 습공기 선도. 자, 그리고 생체 기후도는 온도와 기온과 건구 온도와 상대 습도를 갖고 평가하는 거고요. 자, 이런 어떤 차이가 있고, 자, 요거를 정확하게 그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Y축하고 X축의 제목만 적어놔도, 자, 그리고 거기 안에서 쾌적 영역이라고 어디 하나 뭐 둘러놔도, 자,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다 제대로 못 그렸을 거고, 채점은 자연통풍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채점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다 못 썼을 거니까. 자, 이번에 보면 자연통풍 극대 방안에서, 자, 건물 울타리 또는 화력수를 이용한 풍량 증가. 네, 바람 모아준다는 얘기예요. 네, 바람 모아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개구 및 맞동풍 계획. 자, 그리고 유입구와 유출구의 크기를 다르게 적용한다. 유입구는 작게, 뭐 유출구는 크게. 자, 그리고 외부 수직벽, 핀월. 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바람을 돌게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물어봤던 것이 신재생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시브적인 방안이다. 패시브적인 방안에 패시브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건축 설비에서 건축 계획을 갖고, 즉 건축물을 갖고 조정을 해봐라 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뭐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에 대해서 태양열 에너지를 자,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는 태양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여름에 차단해서 자, 냉방부하를 저감하겠느냐, 그 다음에 태양광을 고려한 차양 설치, 뭐 실내 루베형 직광채, 좀 전에 했던 그 문제잖아. 그죠? 네. 그 문제 갖다 써놓고. 자, 태양광 에너지. 자, 요거에서는 BIPB, 적극 활용. 이런 말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네, 풍력 에너지, 자, 맞동풍, 뭐 환기, 뭐 기계환기 설비 최소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 노가리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웠다. 자, 문제 5번. 자, 문제 5번도 다 선택하셨죠? 네? 네, 하셨죠? 네, 문제 5번 선택하셨을 겁니다. 자, 문제 5번은 급수극탕 난방 배수 배관의 수압시험 시 주의사항과 그 배관 계통별 압력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온 거 처음입니다. 그죠? 각 계통별로 끊어서 나오는데 이걸 통째로 묶어서 자,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배관 계통별 압력 기준이라고 해서 요거는 자, 어떤 교재도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교재가 없어요. 없고,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모든 이제 건축공사, 뭐, 우리 건축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뭐 이런 것들 모든 내용들이 KCS, 즉, 우리가 표준이 전부 다 뭐 KS처럼 딱 묶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KCS는 시공표준이에요. 시공표준. 자, 시공표준이고, 요거 말고 KDS라고 있는데, 그거는 설계표준입니다. 자, 근데 이건 시공표준 쪽에 보면 요 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 표가. 자, 그래서 출제자가 자, KCS를 보고 자, 출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위에 내용도 어디 있냐면 그 표 밑에 붙어 있는 내용이 위에 주의사항입니다. 네. 한번 집에 가서 자, 요거를 KCS 31201호 하고 쳐보면 자, 요 표와 그다음 밑에 그 주의사항이 딱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출제했죠. 자, 어려웠던 여기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숫자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자, 대충 쓰면 되죠. 네, 대충 쓰면 됩니다. 자, 근데 보통은 우리가 다 1.5배니까. 네, 1.5배니까. 그죠? 네. 자, 원래 기술사 분들이 보통 대충 쓰는 걸 잘해서 기술사가 되니까요. 그죠? 네. 네. 자, 근데 문제 6번. 자, 이거 강조했던 문제예요. 그죠? 사고 났잖아요. 그죠? 사고 난 거잖아요, 이거. 그죠? 펜션에서 애들. 예? 애들 사고 난 문제니까 좀 봐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자,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건축 설비 기준의 규칙에 자, 정확하게 나온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연도 시공 시 유의사항. 자, 보일러 설치 위치. 자, 연도 시공 시 유의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죠. 네. 자, 그런 문제였다. 자, 6번도 아마 선택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3교시에 오니까 좀 기분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죠? 다시 3교시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3교시 1번은 아마, 아무도 선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업계에 안 계신 분들은. 그죠? 자폐수 처리인데, 자폐수 처리 중에서, 자,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돼 있거나, 아니면 공공 처리장이 좀 멀거나, 이러면은, 개인 처리 시설을 둬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기는.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 하수도법상의 하수를 정의하고, 좋아요. 하수는 다 정의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동법 제34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설치해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 처리 체계를 하수 관로 방식, 함유식, 분류식을 중심으로. 자, 그 함유식, 분류식을 굳이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를 좀 갖고 좀 해봐라 라는 얘기고요. 자, 중심으로 그려달라. 자, 단 건물에서는 자, 오수, 잡배수, 우수가 배출되고 있다 라고 돼 있고요. 자, 오수 처리 체계 보면 하수 정의는 여러분들 다 하수는 뭔지 알고 있고, 자, 하수 처리 구역 밖과 하수 처리 구역 안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쪽에는 하수 처리 구역 밖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위쪽에는 1번. 그래서 함유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와 생활 오수를 자, 한꺼번에 처리하는 오수 처리 시설에 넣어버리는 거고, 분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는 정화조 쪽으로, 그 다음에 생활 오수는 자, 별도로 그냥 빼주는 거다. 공공수육 쪽으로.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분류식과 함유식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그림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우수. 우수가 빠졌는데, 우수는 생활 오수하고 거의 준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분류식에서 우수는 바로 공공수육으로 가겠죠. 그죠? 네. 자, 함유식에서는 자, 우수까지 다 겹쳐서 들어갈 것이고요. 그죠? 자, 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것처럼 자, 분뇨 생활호수를 자, 공공의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를 뭘 물어봤습니까?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하수 처리 구역 밖, 요 내용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적어둬도 상관없고요. 네. 자, 됐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다 선택했을 거고요. 그죠? 네. 중규모 이상의 건물에 적용 가능한 자, 복관식. 자, 복관식은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죠? 네. 복관식이 아닌 중규모 이상의 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중앙집중 급탕 시스템을 가열 방식, 직접식과 간접식을 중심으로 흐름도를 그리고 설명해 달라라는 거죠. 네. 자, 직접식하고 간접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직접이라 간접이란 말이 뭡니까? 직접. 열교환이죠. 그죠? 네. 직접 데펴서 저탕조에 갖다 집어넣느냐. 아니면, 자, 저탕조 안에다가 코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 갖다 놓느냐. 그죠? 코일을 통해서 간접 가열이 들어가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기 그 간접 가열식 보면은 뭔가 하나 저탕조 쪽에 하나 더 들어갔어요. 점점점점점점으로. 그죠? 네. 그게 코일이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조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자, 일반적으로 공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자체. 그죠? 우리가 냉방 코일, 난방 코일 쓰는 공기조화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은 직접식입니까? 간접식입니까? 시험 본 지 한 2주. 간접이죠. 간접열교환이죠. 그죠? 그죠? 자,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 걸 물어봤습니다. 되게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제가 응용해서 이걸 이해를 좀 더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보일러는 영어 한글로 써놨네. 자, 공조기에 보면 자, 공조기 쪽에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외기 들어오고, 자, 환기 들어오고, 믹스에어가 통과를 하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냉동기 쪽에서 차가운, 자, 냉수가 흐르는 거죠. 코일 안으로. 그러면 요거를, 코일을, 이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 코일의 열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간접 방식이에요? 직접 방식이에요? 간접 방식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급탕에서도 간접 가열식은 뭡니까? 바로 코일을 통해서, 자, 물을 데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직접 방식은 뭐예요? 바로 물을 데펴서 저탕조 쪽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그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차이가 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종류별 개념 및 특징도 자, 그런 식으로 잡아서 들어가면 된다. 자, 거기에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열식 부분하고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1번에 직접, 3번에 중앙식 급탕식의 종류별 개념의 특징에서 1번 직접 가열식의 5번 봐봐요. 5번. 자, 직접 가열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스케일이 생겨, 열율이 저하되고 보일러 숨이 단축된다. 자, 간접 가열식은 이제 코일에서 간접 가열되니까 그 반대 구퍼 생기겠죠. 그죠? 자, 상대적으로 자, 스케일의 염려가 덜하다. 자, 이런 거. 자, 이런 거 이제 포인트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자, 됐습니다. 자, 문제 3번 엔탈피 제어죠. 자, 엔탈피 제어. 자, 제어 부분에서 지금 전통적인 문제보다는 자, 자동 제어 쪽에서 엔탈피하고 앞에서 IoT 제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엔탈피 제어도 역시 센서 갖고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자, 대형 비주원층에 적용되는 엔탈피 컨트롤에 대한 자, 자동 제어 흐름도를 그리고 그죠? 위에 그렸죠? 그죠? 그리고 입력 데이터 처리 로직과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제어 방식에 대하여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종류를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엔 종류를. 자, 그래서 우리가 엔탈피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외기 쪽에 있는 엔탈피의 수치를 보고, 그죠? 그 엔탈피를 외기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안에 있는 공조기를 돌릴 것이냐 안 돌릴 것이냐, 그 외기를 그냥 통과시킬 것이냐 안 통과시킬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거죠. 즉 뭐예요? 외기 엔탈피와 그 다음에 내부의 엔탈피의 어떤 차이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갖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입력 데이터 처리 로직, 자, 운전, 그 다음에 정지, 예열, 외기 냉방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 로직이 쭉 들어가게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절감할 수 있는 제어 방식, 온도 기준 있고, 엔탈피 기준.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는 지금 답안지는 안 적었지만 엔탈피와 건구 온도를 혼합해서 하는 방식. 그죠? 네, 엔탈피와 노점 뭐 이런 걸 다 혼합해서 하는 방식도 몇 가지가 있었죠. 그죠? 자, 그것도 다 적어줘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골자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이거는 자, 난방과 관련된 거예요? 냉방과 관련된 거예요? 기본 골자가 냉방이죠. 그죠? 냉방이라고. 어떨 때 냉방? 중간기 때 보통 쓰는 냉방입니다. 중간기 때. 그러니까 중간기 때 우리가 공조기를 돌리지 않고 밖에 낮은 엔탈피, 즉 에너지가 낮은 엔탈피를 그대로 들어와서 그냥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겠다는 그 개념을 자, 풀어주는 문제였어요. 그죠? 네. 자, 됐습니다. 어휴, 문제 4번. 네. 그죠? 문제 그대로 나왔네, 그죠? 네. 건축 외적 설계 기준 제20조의 이행 여부 확인이란 무엇이며 제출 시점, 작성 책임자, 주요 검토 사항, 접수 절차를 설명하시오. 딱 요 순서대로 아마 책에 적혀 있을 거예요. 네? 딱 요 순서대로. 개념은 뭐 이행 여부 확인이니까 자, 설치됐는지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걸 얘기를 할 거고. 자, 제출 시점은 준공할 때, 승인할 때, 승인받을 때. 자, 작성 책임자는 건축 또는 감리자. 주요 검토 사항은 건축 전기 기계 의무사항. 그 다음에 성능지표 EPI라고 하죠. 그죠? EPI. 자, 접수절차는 자, 작성 책임자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화 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자,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그대로 나와 있고 법규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문제 5번. 만나니까 반가웠죠, 이 문제는. 그죠? 네, 만나니까 반가운 문제입니다. 냉방부하 계산에서 자멸부하 요소를 나열하고요. 네, 지금 제가 그 답안지에는 전체 나열을 했는데, 자멸부하 요소를 나열하고, 장마철 자멸부하가 많은 경우 적합한 공조 방식을 말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개야. 그냥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죠? 자, 잠열부하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그죠? 사람. 인체. 그죠? 인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극간풍 부하, 즉 틈새 반환 부하가 있고, 그 다음 환기에 의한 부하.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네, 네 가지죠. 실내 기기 발량도 들어가죠. 실내 기기 뭐 가스, 뭐 이런, 뭐 퍼트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물 끓이고 뭐 이런 거. 자, 크게 네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요때 해야 되는 방식이 뭐다라고 그래서 그때 정말 막판에 이거를 제가 수공기선도 그렸던 기억이 나요. 그죠? 네? 그리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죠? 확실히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셨습니까? 그렸어요? 이야, 다 푼, 오늘 왜 오셨어요? 다 풀었는데. 그죠? 그죠? 자, 제어를 안 하게 되면 공조가 풀린다고 그랬죠. 그죠? 제어를 안 하게 되면 공조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실내 온도점으로 못 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어를 하는 것이다. 즉, 절대 속도를 낮추는 거죠. 그죠?
자, 그 기울기 부분을. 자,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합, 냉각 감습, 제열, 실내 치출. 요 프로세스를 풀어줬으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거는 예냉으로 먼저 하고 제열이 등과가 너무 크니까 예냉을 먼저 하고 아, 네네. 혼합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실내 추출하는 걸로 했어요. 그다음에 네네네. 그걸 달아서 네. 제열을 내는 소리가 너무 크니 네네네. 이걸 좀 지양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한번 이제 수공계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예, 수공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럼 맞아 가나요? 예, 기울기가? 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뭐 예냉 과정에서 또 감습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됐습니다. 문제 5번 됐고. 자, 문제 6번은 제가 교재에 못 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자, 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이 있는 미술관의 공기조화 설비 계획에 대한 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전시실이나 수장고라고 하는 것은 뭐 미술 작품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있는 곳들을 얘기를 해요. 뭐 도서라든지 고도서라든지.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병충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겠느냐, 요거를 포인트로 잡고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훈중 설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훈중 설비. 훈중설 물어보는 문제였다. 자, 그래서 뭐 밀폐 훈중이라는 등, 감압 훈중에는 훈중고 훈중이라든 피복이라든 등, 포장이라는 등이 있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자, 설비하고 관련된 거는 밀폐, 감압, 훈중고 정도예요. 특히 2번 감압. 그죠? 자,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설비랑 관련된 자, 훈중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종류별 특징을 제가 이제 교재에 실어드렸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불찰이 있네요. 그죠? 네, 요건 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여기서는 선택할 게 많았기 때문에 자,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었던 부분이죠. 자, 됐습니다. 4교시 가죠. 네? 어떻게 풀었는데요? 대충 트렌드가 대충. 앞으로 제가 이거 작성하지 않고 나와서 발표하는 거 뭐 그런 걸 해야겠어. 자, 4교시 보면은 이제 라돈하고 곰팡이 뭐 정의하고 실내 발생 원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법적 유지 또는 권고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미친 문제죠. 그죠? 미친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 라돈은 대충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곰팡이도 대충 다 알고 있죠. 다 썼을 거예요. 곰팡이하고 라돈에 대해서. 자, 그다음 발생 원인은 뭐 라돈은 뭐 토양이나 뭐 건축자재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곰팡이는 습도가 높고 뭐 결로 발생하면 거기서 곰팡이 끼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라돈은 폐암 걸린대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곰팡이는 뭐 비염, 아토피, 습진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1번, 2번, 3번까지는 공부를 안 한 그 사람들. 그죠? 그냥 평소에 그냥 집에서 곰팡이 겪어보고 뭐 그냥 뭐 이런 사람들, 라돈 뉴스 보고 이런 사람들이 다 풀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 문제는 뒤에죠. 법적 유지 또는 권고 기준. 자, 제가 굳이 이거를 제가 프린트를 해갖고 나눠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네. 물론 이걸 뭐 보기는 어렵죠. 보기는 어렵고. 자, 거기 나와 있는 법정 유지 기준에는, 거기 지금 문제가 법정 유지 또는 권고 기준이라고 뭐 또는이라는 말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적는데, 자, 답은 권고 기준을 적는 게 답이었어요. 권고 기준. 자, 그 용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자, 법적 유지 기준에는. 자, 권고 기준 쪽에 있죠. 라돈하고 곰팡이. 그래서 라돈의 답은 148 이하였고요. 자, 곰팡이는 500. 요게 답이었습니다. 네. 자, 답이 됐었다. 이걸 어떻게 숫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네, 맞출 수 없다. 그래서 1, 2, 3번에서 자, 쭉 갖고 들어왔어야 되는 문제였다. 라는 겁니다. 자, 문제 2번. 자, 전형적인 노가리 문제죠. 네, 노가리 문제. 노가리 문제고 수업 시간에 요거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업화 건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공장 생산하고 자, 그리고 뭡니까? 자, 조립은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그죠? 우리가 이제 선진화된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패브리케이션, 즉 미리 만들어서 만드는 파이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다 썼을 거예요. 공장 조립, 공장 생산, 현장 조립.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적용 효과는 우리가 자, 적용 효과가 그 위에 나와 있는 인력, 안전, 품질, 공정, 작업장 관리로 쭉 정리가 되는 거죠. 자, 현장 작업에서 높은 안정성 확보. 그러니까 노가리가 되는 거예요, 노가리. 그죠? 공장에 생산하고 현장에 조립만 하니까 자, 현장에서 가공하고 그럴 때 뭐 사고 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전적인 것이다.
근데 공기 단축도 된다. 그죠? 공기 단축 된다. 공장에서 해오니까. 겨울철에 동절기에 또 우기 때, 자, 우리가 파이핑 현장 가고 못할 때, 자, 공장에 다 만들어 오니까 편하다. 뭐 이런 내용이 될 것이고. 자, 공장 일괄 제작으로 정밀도 향상된다. 품질 향상. 자재 야적 공간이 대폭 감소된다. 공간 절약되죠. 그죠? 작업장 관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공정 관리 및 인력 감축 효과, 관리 용이 및 인력 감축 효과. 근데 이 말 지금 제가 다 써놓은 거는 그냥 노가리. 예? 여러분도 아마 다 노가리 썼을 거예요. 그죠? 네, 다 노가리 썼을 겁니다. 노가리 쓰고 여기는 아마 정의 보고 보통 채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의랑 그다음에 페이지 채우는 거. 네, 그 정도 채점했을 거고요. 자, 문제 3번. 자, 지역 냉방의 종류와 도입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네, 지역 냉방 이거 나온다고 그랬죠? 네, 지역 난방이 나왔으니까 지역 냉방 나올 거라고. 그리고 나왔지만 쉬운 문제야. 그죠? 근데 이제 종류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 종류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예? 뭡니까? 자, 페이퍼 봐봐요. 그래서 지역 냉방 공급 방식 두 종류 해갖고, 자, 위쪽에, 자, 온수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직냉수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두 가지 써주면 돼요. 자, 냉수 직공급 방식, 그 다음에 중온수 방식. 그죠? 중온수 방식 하면은 우리가, 자, 저쪽에서는 2차 측에서는 흡수식 냉동기로 한번 걸러줘야 되고요. 그죠? 네. 자,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뭐 그런 것까지 기대하면 안 되고요. 그죠? 네. 자, 여튼간 이만치 적었을 거고 일반적으로 중온수 방식 밑에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지역 난방이에요. 네? 지역 난방 그대로 흘려주고 돌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다음번에 나올 시험 문제가 뭐냐면 보통 운수, 자, 뭐라 그래? 보통 운수, 100도 C야. 그죠? 80. 그죠? 80도짜리. 요거 갖고 이제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 난방에서. 왜? 저번에 사고 났으니까. 예? 중간에 터지니까 너무 고온이 쫙 올라오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 그거 갖고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번에 그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지역 냉방의 도입 효과는 자, 뭐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뭐 프레온 가스라는 등 알아서 쓰였을 거고요. 됐고요. 자, 문제 4번은 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또 나올 거냐라고 했는데 또 나왔네. 그죠? 건물에 발생되는 결로의 종류하고요. 그죠? 외부 결로, 내부 결로 뭐 그다음에 그렇게 적어도 되고 네, 뭐 발코니 쪽에 뭐 생기는 거, 벽체 쪽에 생기는 거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발생 조건, 네, 뭐 습도, 뭐 이런 것도 다 아시죠? 습도, 그다음 온도차, 뭐 이런 것들이고 공동주택 결로 방지율이나 설계 기준 온도차 비율, 그죠? 계산식 TDR 계산식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거 외우셨죠? 시험 보기 전에, 그죠? 자, 계산식 적고 그 다음에 정의하고 세대 내 성능 기준 해당 부분 세 가지 어떻습니까? 출입문, 벽체 접합부. 그 다음에 창호예요. 근데 창호가 제가 창이라고 적었는데 외기 직접 창이죠. 밑에 제가 부연 설명 적긴 했지만 외기 직접 면한 창을 얘기를 하죠. 요 세 가지. 그죠? 자, 요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 결로의 뭐 발생 조건 뭐 이런 말은 아예 제가 여기 답에 적지도 않았네. 네. 완전 쉬운 거니까. 결로의 발생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들? 뭐보다 뭐가 작으면 결로 발생이 되는 겁니까?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아지면 거기에 이슬이 맺히는 거죠. 네. 자, 내부 결로는 콘크리트 유안의 포화수증 기압, 그죠? 포화수증 기압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로가 생기는 거고. 자, 그다음에 문제 5번. 와, 문제 5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네. 계약 일반 사항.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 나올 줄 몰랐는데 뭐 설명은 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죠?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못 썼어요. 네, 뭐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명했던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 자체를 이제 공부를 해도 좀 적기 힘든 문제예요. 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 설계 변경 시의 사유, 그렇죠? 네, 왜 조정을 하느냐? 사유와 단가 적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사유는 우리 세 가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이나 자, 그 다음에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 그다음 단가 적용 기준은 두 가지죠. 그죠? 단가 변경 조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품목 조정률하고 지수 조정률 내용이 들어가면 맞는 답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에 따라서 써주면 되는데 자,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았다. 쓰셨죠? 뭐 가르쳐준 건 안 쓰고 딴 것만 다 쓰고. 자, 그 다음에 6번 땡큐 문제 하나 나왔죠? 그죠? 쪼닝. 땡큐 문제. 공기조화 설비 쪼닝의 필요성과 쪼닝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거죠. 필요성은 뭐예요? 결국 맞춤형 뭡니까? 설비 환경을 제공하겠다. 환경. 맞춤형 설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용도나 방위나 그 다음에 사용 시간대나 이런 거를 따져서 그죠? 맞춤형 설비를 하겠다. 요거고요. 자, 조닝의 방법 특징은 실내 환경별로, 열과 특성별로, 방위별로, 용도별로, 시간별로, 사용 시간별로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들어가겠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8회를 풀었는데 그 채점한다는 느낌으로 푸신 분들은 막 표정이 안 좋아졌다가 좋았다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채점은 뭐 채점관들이 대충 하기 때문에 다 채워놓고 오면은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기초역학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기초역학에서 한 문제가. 베르누이가 나왔어요. 베르누이. 자, 근데 이번에 지금 이게 건축 환경이 가끔가다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데 8문제가 나왔어요. 8문제. 건축 환경이. 그래서 한기술사님이 저는 붙는다는 느낌인데 시험 문제 보자마자 딱 생각이 딱 나더라고. 자, 그 다음에 공기조화가 6문제 나왔고 6문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위생이 6문제 나왔어요. 위생 배관이. 자, 그리고 이제 난방에서 조금 비중이 줄었는데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가 2문제. 자, 건축 쪽에서 2문제. 자, 그다음에 법규가 3문제. 냉동이 하나.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 이게 출제 경향인데, 자, 일반적인 출제 경향에서 이번에는 요게 좀 많았고요. 네, 요게 좀 많았어요. 요게 한 5 정도 수준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좀 많이 잡혔고, 공기조화가 원래 한 8에서 9 정도 잡아야 되는데 조금 적게 나왔고요. 네, 그거 빼고는 거의 유사하게 다른 시험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 쪽이 이제 건축환경 쪽으로 많이 턴해서 이제 나온 시험이다. 라고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통 설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문제 변형이 크지 않고, 자, 전통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그죠? 자, 이 부분, 냉동까지. 자, 이게 전통적인 분야인데, 이쪽으로 공부를 치중했으면 이번 시험이 엄청 어려운 시험이죠. 네. 아주 끝장나는 시험이죠. 힘들죠.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건축 환경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좀 있고 공부를 평소 하셨던 분들은 시험 보자마자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을 거야.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어도 지금 트렌드가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혁명,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IoT, 센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건축 부분 건들지 못하죠. 그렇죠? 건들지 못한다. 법규 부분 힘들다.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락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이거. 이걸 선택해서 풀면은 거의 합격이에요, 이걸. 자, 근데 이게 어렵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